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또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날짜는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밤 9시 12분을 막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 녹화가 끝나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규현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경질되었다라는 소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동시에 1차장 권춘택과 2차장이었던 김수현 씨까지 모두 교체가 되고 그 후임으로는 2차장의 황원진, 1차장의 홍장원을 임명했노라고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하고 여러 군데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망가진 국가정보기관을 무슨 원장, 차장 그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줄 사례가 있을 텐데, 바로 며칠 후면은 공개될 엑스포 2030 유치를 과연 대한민국 부산이 하느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느냐, 이 결과를 보시면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은 반쪽짜리였던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리고 84년 LA 올림픽을 통합해서 동서양진영이 모두 모여서 전 세계 화합의 축제를 이루었고, 연이어서 소련과 동유럽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즉 독일에서의 그 독일의 장벽,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박살내 나서 레이건 대통령이 외쳤던 대로 테어 다운 하는,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부셔버렸던 동서베를린의 통합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전문적으로 갈고 닦은 외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80년도에 아시안게임에 자원봉사를 했던 이전 기록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자원봉사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폐일원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 즉 과거로 따지면 중앙정보부인데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전부의 요원들을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기부 내에 외국어 자원들이 풍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같이 활동했던 당시 저는 이제 당연히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생각했지만은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안전기획부 소속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도 있겠지만은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정도면요, 대한민국에서 중국어를 또 다른 8개국가 있는데 그 외국어에 관한 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모여서 전문 교육을 받았던 곳이 바로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동시통역대학원 GSIT입니다.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이라는 이런 기관인데요, 그러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도중이었던 제가
그 안기부 출신이라고 하는 그 정말 눈에서 번뜩이는 그 형형한 눈빛과 함께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당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국어를 잘하시는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 옷을 입고 다니시던 그분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자발적으로 제가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만났었던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 특히나 외국의 업무를 전담하는 그 정말 우수한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제가 함께했던 그분의 그 탁월한 어학 실력과 갖가지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분의 용맹스러움과 그리고 탁견,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 등등에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셨던 선배님한테 제가 막 매료되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거대한 초대형급의 국제 행사를 성취시키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수하고 용맹스러운 전문 정보 요원들, 비밀 공작관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제가 몸소 그때 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제가 몸소 체득을 했었습니다. 정말 기묘하다는 것을, 또 국가의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벌써 20대에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피부로 절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제가 원서를 제출할 때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가지를 따서 이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바로 저의 목표이자 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변질이 되면서 김대중이라는 자가 대통령 자리를 횡재해서 어부지리를 하면서 그 이전 5년 동안에 말아먹었던 김영삼이의 더러운 텃밭을 더욱더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어버린 게 김대중 정권이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20여 년 동안에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4명의 정권을 겪으면서 국가정보기관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경질이 되고 그 자리에 황원진, 홍장원 두 사람이 신임 차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나와서 제가 신임 국가정보원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두 사람이나 새롭게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아마 새로운 원장은 내부적으로 추대를 한다 그러면서 이미 각본이 다 짜여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공개가 되겠지만 김씨성을 가진 특보였습니다. 나이가 정년이 차서 한 달 후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권춘택이 외부 언론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하고 하지도 않은 전 방첩센터장을 또 음해를 하고 모략을 해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날려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지금 2명의 특보라 그랬죠. 육군 사관학교 출신에, 그리고 1명의 차장, 권춘택 차장이었는데, 자, 그들 중에 권 차장은 이제 해임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씁쓸한 맛을 남기고 갔겠지만, 또 다른 2명은 지금 하나는 1차장으로 갔고,
하나는 아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되는 우리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국가정보원장과 해외 차장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진영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하고 기대를 해볼 만한 당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국내 차장이 되신 황원진 차장은 저하고도 또 대학 동문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도 우리와 같은 공작관들이 먹이를 물어다 날라주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국정원장 되는 사람이 아마 공작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마 원세훈이라고 하는 천하의 탐관오리 밑에서 비서실장하고 꿀을 빨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도 한술 더 뜨는 자가 홍장원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차장까지 갔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를 좀 앞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문재인 씨가 평양의 김정은이라는 조폭 두목에게 건네준 USB 수사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USB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서 문재인이가 어떠한 간첩죄를 범했는지, 어떠한 여족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문재인을 역사의 심판장에 세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씨 체제 내에서 왜 그것이 막혔는지는 지금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지만 내부에서 김규현 원장에게 그 USB를 찾으면 안 됩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방어막을 친 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임으로 된 해외 차장 홍장원 씨와 그리고 새로 올라가게 될 원장, 이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육사 출신으로 초대 대통령이 됐던, 그러니까 군 출신으로 초대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반드시 밟아주기 바랍니다. 공산당을 때려잡고 미친 개로 몽둥이로 잡으며 살아서 설치고 다니는 김정은이를 반드시 살해, 제거를 하는 일을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국가정보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그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일과 함께 중요한 게 문재인이 어떻게 해서 무슨 내용들을 USB에 담아서 북측의 김정은에게 전달해 주면서 대통령 기록물실에서도 완벽하게 삭제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다독거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 문재인이가 넘긴 USB를 수사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돈 10원 한 장 안 먹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 누구하고 경제공동체예요? 최순실이죠. 최소원 씨와 경제공동체를 맺었다 하면서 묵시적인 불법 청탁을 삼성에게 했다.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1185억 원을 소위 말해서 벌금으로 내리고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얽어맬 수 있었죠? 바로 특활비, 특별활동비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상납이 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서훈이가 국가정보원장을 하면서 또 박지원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김정숙이라고 하는 육덕진 아줌마의 사치행락에 쓰여진 그 돈을 국정원에서 제공했다는 것이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날라서 심부름하던 아이들을
지금 현재 미국이나 구라파 지역에 지금 유학을 보내서 일체 취재가 될 수 없게끔 지금 막아놨다 그러죠. 자, 그러면 김정숙은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공작 활동비로 내려간 이 특별 활동비, 특활비를 가지고 아직 그 신권에 그 관봉띠도 안 뜯은 그 돈을 들고 다니면서 수천만 원짜리 옷을 해입질 않았나, 또 수천만 원짜리 구두, 핸드백,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등등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사치 행락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국정원장과 또 신임 1차장은 반드시 김정숙의 이런 만행과 불법, 국고 약탈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지 국민들의 뜻에 반드시 복종하고 국민들의 명령과 지시에 성실하게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018년 12월 20일 날 일본과 우리 울릉도 사이에 있는 대화퇴 어장에서 그 북쪽을 탈출해서 일본을 향해 가고 있던 조그만한 목선을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청의 삼봉함이 쫓아가서 그 배를 잡아다가 바로 그 다음날 북쪽에 강제로 북송을 해버렸습니다. 덕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북쪽에 호위사령부 출신의 군간 동무 4명이 모두 끌려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 안에 한 사람이 죽어 있었고 살아있던 생존자 3명마저 북으로 강제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처형되었는데, 상황을 알고 봤더니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호위사령부 소속의 요원들이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을 하는 끝에 원산에서 배 한 척을 얻어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선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 사실을 지득하게 된 배경이 다름 아닌 그 요망한 주둥아리 김여정이란 계집애가 남쪽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재인에게 지시를 내렸고, 당장에 잡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그 시절에 국가안보실장했던 정의용,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서훈, 그리고 국방부 장관, 또 해군 참모총장, 또 동해안 함대 사령관, 그리고 광개토 대왕함, 삼봉함 등등의 함장 등에게 지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우리 동포를 잡아서 바로 그 다음날 끌고 온 다음에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어떠한 합동신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북쪽 소위 사령탑이라고 하는 김여정이라는 그 주둥아리에서 나온 얘기만 듣고 잡아다가 북에 이리의 아가리에다가 쳐넣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였습니다. 자, 이 점을 조사해서 왜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국정원에서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지휘부가 바뀌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국가정보원 말고 북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하는 데는 정보사령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사에서 위관 시절부터 장장 37년을 봉직했던 정규필 대령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활동도 해보곤 했던 동료이기도 한데, 서울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 출신의 중어중문학과 나온 애들보다도 중국말을 더 잘하는 대단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정보사 내에서 에이스 오브 더 에이스, 가장 훌륭한 현장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사의 고급 장교를 국정원에 그 정규필 대령과 친구라고 하는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감찰실에다가 소위 말해서 고자질을 했어요.
소위 진술서라는 걸 써가지고 감찰실에 제출을 하고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아서 조사를 하고 가택 수사를 하고 온갖 짓을 해도 간첩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집에서 발견된 사소한 문건 하나 가지고 지금 군 내부에서 쓰고 있던 비밀을 절취해서 나갔다. 이러면서 별건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수사는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별건 수사를 가지고 지금 아직도 정규필 대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당신들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가 될 거예요. 정규필 대령이. 그러니까 이 정규필 대령의 이 이야기가 억울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첩보기관, 정보기관, 방첩기관을 망가뜨리는데 하나의 도폭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의 뇌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 정규필 대령에 대한 이런 억울한 고발과 이런 참언이 바로 국정원 내부에 있었던 김땡땡이라고 하는 정대령의 친구라고 하는 그자가 바로 했다는 건데, 제가 아직까지 법정에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김 선생 실명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김 씨는 이영권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는 그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에 중국 모 지역의 지사장으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2급 승진을 하면서 나갔고, 또 다시 거기서 북경으로 옮겨주면서 1급으로 승진해서 공무원 중에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관까지 하고 지금 퇴역을 했어요. 아마 400만 원 정도의 그 연금을 받으면서 꿀을 빨고 룰루랄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김 씨라는 사람은요, 저랑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같이 나왔어요. 그 아내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김 씨는 빨리 양심 고백을 하기 바라고, 동시에 국정원에서도 억울한 정보사령부의 그 정규필 대령을 그동안 간첩으로 몰고 별건 사건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데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 시정 조치가 안 내려오면요, 그대들은 육사 출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지금 1차장으로 간 홍장원, 그리고 앞으로 원장으로 갈 또 다른 사람, 모두가 육사 출신이니까 용맹무쌍하다고 하는 육사생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찬이라고 하는 광복회에 저 빨리 죽어야 할 저 인간이 계속해서 뒤에서 섭정을 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일이 전개되고 결실을 맺어졌다는 게 지금 인구에 벌써 회자되고 있어요. 원장으로 갈 사람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종찬이가 뒤에서 장난질을 쳐서 섭정한 결과 그자를 국가정보원장에 앉았다 그러는데, 이종찬이가 누구예요? 윤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서울법대 동기생 이철우 씨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철우는 현재 지금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교수로 있다고 하죠. 그 부인은 지금 질병관리청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들 내외와 아버지까지 지금 국가의 요직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종찬이 육사를 나왔고 전임 국정원 초대 원장이랍시고 뒤에서 지금 섭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신임 국정원장께서도 육군사관학교 출신, 신임 국정원 1차장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만은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혹이 몇 개 더 생겼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방송국이 SBS, KBS, MBC 이런 곳들 있죠. 자, 이런 방송국의 방송중계 차량들이 그간의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그럼 방송중계 차량만 두고 왔을까요? 방송 장비도 많이 두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똑바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요, 아마 내년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에 얻어맞게 될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맞게 되면 모든 한국의 은행이 셧아웃 됩니다. 은행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은 다 동결될 거예요. 한마디로 갑자기 베네수엘라보다 못한 처지로 지금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국가 이 행정망이 마비된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후배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소행 같은가? 그랬더니 그 후배 하는 얘기가, 아니 형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왜 물으십니까? 일부러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국가 전산망 마비되는 게 누구 소행이다? 북쪽 애들 소행이라는 거예요. 북에 대남 공작기관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짓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국가 행정망이 다 마비가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멀쩡할까요? 자, 지금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인지전, 사이버전, 해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에 지금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이런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은요, 당신들은 거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전산망이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 마비가 되는데 원인도 밝히지 못하는 이 나라 정보기관 왜 있어야 되죠?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국민을 위험스럽게 어려운 재난의 형국에 빠지게 해도 그것을 해결 못하는 국가정보기관, 그걸 해결 못한 국가정보요원들, 거기에 간부들. 자, 지금 제가 4가지 사항 추가해서 방송 장비를 놓고 그것들이 지금 전부 북에 군사, 정찰, 인공위성 발사하는 데 쓰여지고 있고요. 많은 곳에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TEL, Transportation Election Launcher라고 하는 그 바퀴 한 30개쯤 단 큰 이동형 발사 차량이 있죠. 그런 미사일을 쏠 때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형 관제탑을 우리가 준 장비를 갖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국정원에서 밝혀내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성질이 날대로 나 있는 미 군부와 미 정보기관에서 손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엑스포 유치하기위해서 한 5억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00억 불 정도를 투입을 했다 그러죠. 제가 오늘 낮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 엑스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데 만약에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다고 상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것은 정보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1년 반 동안 김규현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있으면서 그러한 대외적인 비밀 공작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유임시켜놨던 대통령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올림픽을 참여해봤던 유경험자였고, 또 실질적으로 정보기관 안에서도 국제행사나 이런 점에 있어서도 2008년 중국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중국의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얼만큼 세련되고 준비가 잘 됐는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북경 올림픽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중국의 국가안전부 요원들 진짜 수고 많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혼자 가졌습니다. 왜? 저는 그 이전부터 국가안전부 요원들과 국제회의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원들보다 대단히 뛰어났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 그 정도의 외국어 자원이 없는 데가 우리 국가정보원이기도 한데 그 어줍지 않은 외국어 구사하는 애들이 사실 옛날에는 유신사무관들을 갖다가 육사 출신들을 집어넣을 때는요,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늘 30%는
육사 출신이었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과 경쟁했을 때는 기본적인 지력이 안 된다는 게 육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뭐 정보사나 뭐 특전사 이런 데서 뭐 이런 했다기보다도 무슨 뭐 부관장교 출신이거나 무슨 삽자루 메고 하는 공병대라든가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업종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정보부로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군대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 우리 정보기관으로 온 거죠. 내지는 뭐 아버지나 친척 중에서 야, 여기 정보 보면은 돈 많이 받고 군인 월급 따로 받고 정보부 월급 따로 받고 그러니까 여기 진짜 꿀이야, 꿀단지야 해서 왔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먹은 육사 출신들이 거의 없었죠. 보십시오. 자, 김대중 정권 때 이종찬, 연이어지는 천용택, 또 그 이후에 또 보십시오. 박근혜 때 있었던 뭐 이병호 이런 사람들 다 육사 출신이지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죠. 즉 군 조직에도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넘어와서 장까지 했어요. 국정원장까지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국가 안전보장에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해가 됐죠. 자, 이처럼 지금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재인이 김정은에 준 USB 조사, 김정숙의 특별활동비 조사, 그리고 광개토 대항함이 나포의 목선의 실체와 그 목선을 끌고 오게 된 뒷배경이 누구의 짓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사의 에이스 공작관이었던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이런 사악함, 이런 부정함,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밝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온 국가가 마비가 됐어요. 행정망이, 전산망이 마비가 됐어요. 지금 북쪽 애들이 장난친 게 확실한데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 하면 국정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없애버리고 단 10명이라도 좋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엑스포 결과까지도 안 좋게 나왔다.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나가서 그 선전선무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거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대통령에게 돌아가요. 왜? 무능한 김규현 씨를 그동안 국정원장에 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외 공작 활동을 못한 결과 엑스포를 유치 못했다. 돈의 문제겠습니까? 돈의 문제겠냐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되게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해군 UDT, SEAL, 해군 특수전 여단 요원들을 보내보십시오. 그건 못 해낼 것 같습니까? 우리 특전사 요원들, 참수부대 요원들, 또 707 베테랑 특공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 현장에 보내서 활동시키면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썩어 빠져 있는 국정원의 해외 차장이나 아니면 인사기획관 이런 애들보다 1000배 만배 잘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의 악수는 두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제발 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께 기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까지 드렸었는데 보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네요. 참담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지인용 육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육사 출신들이 이 제일 중요한 원장과 차장을 하게 된다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잘해서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문재인 간첩 일당들 이런 자들을 지금 제거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급한 최고의 업무가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또 자리나 지키면서 용산에 가가지고 형님 잘 봐주이소 하고 이러고도 다닌다면은 이거는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롭게 임명되시는 국가정보원의 간부 여러분들 꼭 간첩들을 잡아내고 김정은의 목을 따서 척사를 하십시오.
김정은이 일가족까지 다 죽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해서 이 나라를 빨리 미국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한반도를 소위 말해서 변함없는 우리의 동맹, 우리의 지원군 해서 북쪽 지역을 섬멸하고 중국을 좀 때려잡아야 되는 중국 해체가 앞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국가정보기관이 정신 놓고 자리싸움이나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자리싸움이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육사 출신답게 목숨 바쳐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종의 도를 다하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새로 오시는 신임 국정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마 기독교 신앙도 돈독하신 분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정말 양심을 걸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잘 하시겠죠. 본인 스스로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의 마약 또한 발본색원할 것이며, 북의 위조 화폐 및 암호화폐를 제거하는 이러한 멋있는 비밀 공작, 이북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을 척살해서 모조리 다 죽여 없앨 수 있는 그와 같은 비밀 공작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육사 여러분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야에 계시는 육군사관학교 총동문 여러분, 육사 총구국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게 국가정보원의 1번과 2번직을 담당하게 된 육군사관학교 동문들에게 큰 힘을 불어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공작관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의 위중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이들 지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밤인데요. 벌써 이제 10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밤늦게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공개해서 방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